영상이민수기 5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또 55회가 됐네요. 5자가 또 겹쳤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처방을 또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처방을 뭐 이렇게 가끔씩 제가 하는데 너무 처방이 글쎄요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사용해 보셔가지고 응용을 하셔가지고 좋은 치료 결과가 좀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또 연락도 한 번씩 주시고 댓글도 올리시고 그러면은 재미날 것 같은데 이거 뭐 이영만리 땅에서 이렇게 하니까 전혀 뭐 소식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좀 그렇게 제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실감이 안 나요. 역시 강의라는 거는 강의대로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얼굴을 직접 보고 또 얘기를 매주 만나서 또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지난주에 했던 얘기에 이어서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좀 가치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는 영상이민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거기 계시면은 이제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회에 제가 그 은사님들이 그 하신 말씀 중에서 제 기억속에 이렇게 뚜렷이 남아있는 저의 인생을 바꾸게 했던 그런 그 참 가치 있는 말씀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몇 마디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3부 은사님들의 말씀들 중에서 이제 3부로 한 회를 더 제가 하면서 같이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곁들여서 치료와 같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회에서 54회네요. 그러니까 54회에서 질병학의 시험을 보는 질병학 시험을 보는데 교수님께서 질병에 대한 치료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게 참 희한하네. 치료 의학이라는 거는 병을 고칠 의자를 가지고 있는 게 의학인데 고치려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왜 치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오나 치료 부분이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 그걸 좀 제가 이해할 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치료는 다 똑같다. 이 수의학에서 그 연구하는 그 치료라는 것은 다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것을 뭐 아는 마당에서 시험 문제까지 낼 필요 있느냐 그런 거고 또 그렇게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증요법으로 증세를 조금 완화시켜서 시간을 동물 개체 각 동물에게 시간을 부여해서 자기가 원기로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치료 자체가 병을 나서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을 못하고 또 다음 병을 앓게 되면 다음번에 또 병을 앓게 되거나 그 증세가 연장이 되면은 이제 이것이 만성화된다. 만성.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장기화 되는데 그때는 아무런 약도 실제는 듣지도 않고 처방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다. 그렇지만 아쉬우니까 우선 아프니까 이것저것 그저 임기응변으로 대증요법을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약도 더 강한 약으로 부작용도 있지만은 독성도 있지만 효과도 더 강한 그런 거를 모험적으로 이제 써보는 거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학술적으로
뭐 시험에다 출제를 하고 또 그걸 정확한 답이다 해서 답으로 또 써서 제출을 하고 그런 것은 대학교 교육에서는 필요 없겠다. 이제 그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참 저한테는 참 너무나 소중했던 그렇지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그런 말씀을 제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뭐 글쎄요, 한국에서 또는 전 세계 어디에서 그저 여유 있는 시간에 이렇게 그냥 뭐 흘러가는 소리로 이렇게 들으셨으면은 저하고 그렇게 같은 느낌으로 듣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교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그 일생에 연구한 그런 학문을 저희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시면서 그 짧은 시간에 마지막 강의 시간에 시험 보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이 치료 질병 치료 부분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싹 말씀하시고 넘어가셨는데 그때에 만약에 저희 그 같은 과학 학생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참석을 안 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이거 질병 치료하는 거는 이 의학이라는 게, 질병학이라는 게 다 치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각 병명별로 그냥 치료 부분을 무진장 공부를 해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도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몇 초 사이에 흘러가는 이런 말, 이런 설명, 그런 주석, 의견, 이런 것들이 인생을 가름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쫙 가는데 몇 시간을 갑니다. 한참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살살 졸죠. 살살 졸아. 그래가지고 쫙 통과를 했는데, 10초 전에 그 옆으로 빠져야 되는 길을 갖다가 못 본 거예요. 못 보고 그냥 싹 지나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한참을 또 가야 됩니다. 돌아서 오더라도 한참을 돌아가야 돼요. 그렇고 아니면은 딴 길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실수하는 거는 다시 돌아오면 간단한데,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공부하면서 평생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런 순간적인 어떤 안내, 순간적인 어떤 의견, 그런 것을 탁 놓쳤다 하면은 엉뚱한 데 가서 헤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영상이민술이 이게 한 사람이 고국을 떠나서 그 뭡니까 가족, 친척, 친구들을 이웃 사람들을 다 버리고 외국까지 가서 집 먹고 사는 일이나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의미 있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왔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그건 제 경험 아닙니까? 저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경험이고 또 유일한 저의 인생살이, 삶의 자취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참 동료의 애를 발휘해서 아니면은 조국에 대한 사랑, 침술에 대한 사랑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발휘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뭐 때문에 어떻게 보실지는 저는 모르죠. 그러나 어차피 영상민수기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데에 이렇게 감각을 딱 이렇게 살리셔가지고 조금 집중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의 바람이고 또 여러분들의 공부하시는 일이나 또 사는
이래도 누가 알아요? 그 스타일이 싹 이렇게 도움이 될지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지 압니까? 한 번은 KBS에서 저한테 프로그램을 이제 찍는다고 왔다 그랬죠. 그 PD라는 분이 아주 베타캄 카메라 아주 이만한 그 카메라가 하나에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그런 카메라를 들고 이제 스페인까지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제 일하는 거 찍고 환자들하고 뭐 이렇게 치료하는 거 찍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림 찍고 저희 집에 와서 또 영상 찍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일하는데 센터에 나가가지고 같이 이제 있으면서 점심때가 돼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밥을 먹으러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 PD께서 뭐라고 저한테 그러시느냐. 조 선생님, 이 텔레비 프로그램은요, 구독자가 많아야 됩니다. 시청률이 올라야 되는데, 시청률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남들이 고생한 거를 해야지 시청률이 오른대요. 그러니까 지금 조 선생님의 그 생활, 이민 생활 이런저런 거를 조금 취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세계 속의 한국인이 뭐 어떻게 저렇게 뭐 사네 뭐 등등 알리는 프로에다가 좀 내봐라. 저번에 스페인에 가서 열심히 산다니까 가서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PD가 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저하고 며칠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뭐 남이 고생한 얘기가 위로가 되고 그렇겠죠.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들도 누가 이제 와서 엄마가 와가지고 막 이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기 딱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듣고 있으면 뭐냐. 뭐 딸이 어쩐데 뭐 학교 가는 그 전공 과목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친구들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울증에 빠졌다고. 왜냐면 그 학과 공부를 하도록 자기가 종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또 거기에 재미 붙여서 또 공부 열심히 하면 뭐 재미나고 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어머니가 이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어머니를 위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느 그 환자분 오셨었는데 그 환자분의 그 따님은 이래저래 해서 옥스퍼드 대학 가서 아주 장학금으로 1등하고 하버드 대학 가서 박사 받고 아주 뭐 그 사람 뭐 여기 정부의 핵심 요소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뭐 대통령 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당신 딸내미도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 변호사를 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변호사를 하는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면서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몰고 이렇게 이제 집을 가는데 앞에 버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아주 그냥 뭐 활동적인 또 어머니가 되셨는지 버스를 샥 추월을 한 거예요. 악셀레터를 막 밟으면서 추월을 했겠죠. 추월을 하니까 저쪽에서 또 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버스 앞으로 해서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빨리 들어간다고 해서 슉 들어가니까 거기 누가 있었겠습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아가씨가 있었던 거예요. 버스 앞에. 그래서 슉 들어간다는 게 이제 오토바이를 퉁 밟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는 이제 저희 가서 나자빠지고
뭐 난리가 났죠. 버스도 급정거하고 자기도 놀래가지고 서서 이제 보니까 이게 누구겠어요? 자기 딸내미예요. 딸내미가 학교 끝나고 오토바이 타고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 끝나고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이 뭐 250cc 타고 오겠습니까? 네, 조그만 오토바이 그저 뭡니까 베스탄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베스탄가 그런 거 바퀴 조그만 거 그런 거 살살 타고 이제 왔을 텐데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불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이 변호사 어머니가 마르고 닳도록 시간만 남은 침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오면은 위로가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위로가 되는지 도대체 뭐 이미 나서 고생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미 뭐 그게 위로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얘기로 이 변호사 어머니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아니 이 어머니의 그 딸은 그렇게 가지고 학교 잘 다니는데 내가 보니까 근데 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는 엄마한테 괜히 그런 쨍알대는 거다. 학교 재밌게 잘 다닐 텐데 친구들도 많고 어머니가 뭐 부족한 거 없이 다 밀어주고 그러는데 그거 괜히 그 엄살 부리는 거다. 엄마 앞에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경우 이 변호사 어머니가 집에 빨리 간다고 뻥 해서 가가지고 버스 앞에 들어가서 딱 오토바이를 받았더니 자기 딸내미가 있어가지고 그걸 부상 당해가지고 불구자가 됐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맨날 침 맞으러 온다 여기를.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뭐 학교 잘 다니는 딸을 가지고 무슨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화색이 도는 거예요. 야 진짜 내 경우는 이거는 정말 안 못다는 거구나. 무슨 말이냐. 사람이 위로를 받으려면은 그보다 자기보다 아주 더 험악한 그런 케이스를 봐야 위로를 받는데요. 이 사람 마음이 아주 더럽게 이게 선천적으로 고약합니다. 제가 볼 때는 태생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주 고약스러워요. 자기보다 잘된 사람을 보면은 그거 희망적이고 그 사람 잘 되고 내 옆집 사람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다 복권 맞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나도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망한 거, 누가 뭐 죽은 거, 누가 뭐 병 나가지고 아주 험악하게 고생하고 죽은 거 이런 거 디립다 얘기해야 사람들이 그거 쫙 보고 속으로는 자기 위로를 삼는다 이거예요. 자기한테는 그게 하나의 위로가 되고 뭐 더 나쁘게 얘기하면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남자 잘못되는 게 고소하다 그거겠죠. 그래 저는 인간의 이 속성, 본성은 조금 추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보시든지 간에 나쁜 얘기를 해야 된다. KBS 그 PD가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와서 프로그램을 스페인까지 와서 이 비행기 값도 비싼데 와가지고 좀 멋있게 해가지고 히트를 쳐야 되는데 히트를 치려면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보려고 그러면은 재밌다고 그러면은 고생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 선생님 이렇게 댕기면서 며칠 보니까 조 선생님 일은 뭐 다 그냥 좋은 일만 있고 가는 데마다 그냥 편안해 보이고 뭐 이거 무슨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 선생님 오늘부터는 좀 고생한 얘기 좀 해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고생한 얘기. 근데 제가 고생한 얘기를 결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고생을 갖다가 즐거움으로 생각하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는 고지식 해가지고 남 안 하는 고생 그런 고생 맨날 넌 하고 지내면서 그걸 뭐 그렇게 재미나게 얘기를 하냐 집에 와서 자랑스럽게 아주 좋아한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그래서 아니 그게 뭐가 고생스럽고 그래 그게 사람 사는 게 그렇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 힘들고 뭐 땀 흘리고
뭐 돈도 못 벌고 그러는 일도 감사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에? 그게 건전한 거지. 그때 저희 어머니는 그게 고지식하고 멍청한 거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예,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그죠. 자기 아들, 남의 아들은 그러면은 뭐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이왕에 보는 거 좋게 봐주지만은 내 아들이 그러는 거는 이거는 괘씸하다고 거죠. 속상하다고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이기적이고 남이 못되는 거 보면은 아주 고소하고 뭐 기타 등등 그래요. 네. 나라가 안전, 국가 안보도 마찬가지. 북한이 뭐 으쌰으쌰하고 시원찮은 소리 하면은 아이 그거 뭐 우리나라 그 뒷골목 선술집에 가면은 주먹대나 쓰고 술병 집어 던지고 상 뒤집는 사람 주먹 다짐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고속도로에 다녀보면은 차 세워놓고 그 넥타이 맨 양반들이 이거 싸우는 거 우아기 벗고 넥타이 맨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뭐 야 이 자식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풍경은 이쪽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식구들 다 데리고 아이들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크니까 뭐 같이 한국 가자 해도 누가 갑니까? 안 가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한번 다 데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뭐 전국을 이렇게 좀 이제 봉고차를 하나 이렇게 얻어서 돌아다니는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차 세워놓고 싸우는 거. 그러면 이제 제가 쭉 거기를 빠져나가가지고 멀리 세워놓고 아이들한테 구경을 시킵니다. 야, 한국엔 말이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의기가 이렇게 충천해가지고 수틀린 짓 보면은 저렇게 길에서 싸워야 돼. 저 사람들 그래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누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내가 잘못했냐 너가 잘못했다 야 이 자식아 해가지고 넥타이 짚고 지금 싸우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불의를 보면은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돼. 한국 사람은 그렇다. 스페인 사람들은 절대 안 싸우지. 싸우는 거 절대 뭐 볼 수가 없지 스페인에서는. 네, 그래요. 그런데 나라가 위태롭다 하면은 전쟁 나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하자 한판 붙자 하는 장군도 없어요. 장군. 그러면 장군도 뭐 한판 붙자고 안 했는데 뭐 병장 쫄병이 뭐 아이 장군님 그래도 나가서 한판 붙어야죠. 날짜 잡아주십시오. 뭐 그러면 쫄병 있겠어요? 아, 장군님 그러신데 전 뭐 그렇다면 뭐 휴가나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국가 안보가 위태한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데 남이 해라고 남이. 좋은 거는 누구든지 또 좋은 일도 당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좋은 일 당한다. 좋은 일은 내가 먼저 하고 나쁜 일은 남이 먼저 하고 뭐 대충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 텔레비라는 것도 시청하는 것도 그런 각도에서 좋은 일 뭐 맨날 얘기하는데 뭐 의사들 놀고 다니면서 뭐 강연회 하고 어디 가서 뭐 끝발재고 말이지 어디 가서 잘난 척하고 뭐 친정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 잘난 척하고 말이지 환자들 앞에서 뭐 가오다시나지 않고 그런 거 치료비나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받아먹었다느니 또 의사가 돼가지고 뭐 그런 유치한 소리를 하고 말이야. 그러느냐. 그러면 그렇게 할 때까지는 그나마 그렇게 할 때까지는 어떤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고생을 뭐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건 제가 하는 고생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말로 하면은 저의 십자가고 그렇습니다. 왜 저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같이 져야 됩니까?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제 가족도 마찬가지. 제가 이민 왔지 제 가족이 이민 온 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아주 지금까지 굳게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민왔으니까 무슨 고생이든지 어떤 뭐 역경이든지 감당을 하고 즐겁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제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민 온 거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 생활에 구분을 좀 짓죠. 물론 다 가족들이고 이웃이고 다 잘 이렇게 저를 이해해주고 협조해주기를 바라고, 또 제가 힘들 때는 같이 동참하고 좀 이렇게 하길 바라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뭐 우울증 걸려야 됩니까? 제가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남들이 그거 아주 KBS에서부터 좋아할 거라고요. 저번에 우울증 걸렸으니까 다시 텔레비 프로그램 찍으러 가자. 시청률이 올라갈 것이다. 조은이 우울증 걸린 얘기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상 이민수기를 제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려보는데, 은사님들의 제가 잊지 못하는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분비학, 호르몬학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불렀어요. 호르몬학, 내분비학. 이 내분비라는 건 뭐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호르몬을 생산하는 인체 내에 이제 호르몬 샘이 있죠. 호르몬 샘. 그걸 여기서 이제 그란둘라 호르몬알 이렇게 얘기해요. 호르몬 샘이 있는데, 샘에서 어떤 그 호르몬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피를 타고 몸을 돌아다녀요. 혈액순환계를 타고 몸 안에를 돌아다니는 것은 내분비 이렇게 얘기하죠. 몸 안에서 분비된다. 몸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분비가 있으면 외분비도 있느냐? 외분비도 있죠. 그러니까 내분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외분비도 있죠. 모든 이 인체나 이런 그 생리현상 이런 거는 뭡니까? 그 상반되는 현상이 꼭 있어요. 기량작용이라고 하기도 하죠. 뭐 한 가지가 잘 되면 한 가지가 안 되고, 한 가지가 잘 나가면 이거는 좀 억제를 받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상관관계가 다 있어요. 그것은 이제 친구학에서는 음양이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무진장 싫어하는 말, 음양. 친구사들은 무진장 좋아하는 말, 음양관. 그것이 음의 성질이냐, 양의 성질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호르몬학에 있어서도 내분비라는 것은 피를 타고 몸속에서 돌아다니는 거. 그것이 이제 내분비고, 외분비라는 건 뭐냐, 이렇게 입에서 침이 나오죠. 침이. 뭐 먹을 때라든가, 이렇게 말을 할 때라든가, 가만히 있을 때라든가, 뭐 맛있는 피자를 이렇게 탁 봤다. 그러면 이제 침이 싹 고이고, 또 이렇게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들을 싹 보고 냄새가 맡으면은 침이 싹 고이고, 이거 침, 타액. 요것은 침샘에서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그런 분비물이 되겠어요. 요런 거는 외분비다. 몸에서부터 바깥으로. 그러면 이게 입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식도로에서 소화기가 쭉 붙어 있는데, 이게 왜 외분비냐? 소화기라는 것은 인체 내부에 있는 외부의 통로, 수곡, 물과 음료수와 곡식, 음식, 먹고 마시는 것이 외부에 먹고 마시는 물건이 몸속을 통과해 나가는 것. 그 관이다. 소화기 관이다. 그것이 몸속에 있는 외부입니다. 몸의 외부. 외부의 어떤 공간이 몸속에 존재하는. 그래서 소화액이 이렇게 분비되는 거는 다 외분비 이렇게 되겠어요. 하여튼 그 내분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분비학 교수님이, 저희는 이제 번식생리라는 과목을 가지고 내분비를 공부하게 됐다 그랬죠.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시험 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교수님이, 유일한 교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요약을 해주셨다 그랬죠. 뭐라 그러셨죠? 예, 시험은 문제가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의 문제는 뭐냐?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번식 생리에 대해서 논하라. 그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 종이는 얼마든지 줍니다. 얼마든지. 네, 많은 큰 종이 있잖아요. 그걸 얼마든지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뭐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인체 내에 뭐 호르몬 되게 많죠. 그래서 뭐 갑상선 호르몬 그런 것도 있고 여성 호르몬, 뭐 남성 호르몬, 무슨 부신피질 호르몬 뭐 무슨 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췌장에서 나온다 뭐 해가지고 뭐 호르몬 많죠. 그런 호르몬들이 다 있는데 호르몬의 좋은 점은 뭐냐? 모든 동물에서 생기는 내분비선에서 생기는 그 호르몬들은 다른 동물과도 다 어떻게? 100% 동일하다. 100% 동일하다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사람의 콩팥에 있는 그 부신, 콩팥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모자 같은 베레모 같이 이렇게 생겨 있는 그 부신, 피질, 껍데기 부분에서 나오는 부신, 피질 호르몬. 그 호르몬은 다른 동물들의 부신에서 생산하는 부신, 피질 호르몬과 100% 똑같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어떤 동물에서 생성된 호르몬은 다른 어떠한 동물들한테라도 똑같이 작용한다. 그러면은 뭐 얘기는 간단하네요. 어떤 환자가 어떤 호르몬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환자한테 필요한 그 부족된 호르몬을 다른 동물한테서 축출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그 호르몬 성분을 이 사람 환자한테 주입하면은 넣어주면은 되지 않겠냐 이거죠. 아 이거 뭐 너무 쉽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100% 똑같다면서요. 네. 그리고 요것이 부작용도 없습니다. 뭐 다른 뭐 이상한 작용을 또 만들지도 않아요. 하여튼 효과가 100% 좋게 나는 거. 아니 너무 좋죠 진짜. 안성맞춤으로 딱 그렇게 조물주가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 이건데. 그러니까 모든 내분비병에서 또 내분비의 어떤 그 결핍이나 호르몬 결핍이나 호르몬의 과잉이나 부조화에서 생기는 모든 병에는 간단하죠. 짐승들 쫙 잡아가지고 그거 좀 어떻게 추출해서 쓰면은 뭐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간단하고 동물들 뭐 값 못 갚고 좀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또 돈 버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문제는 호르몬, 모든 호르몬, 그 100% 동물에 똑같이 작용하는, 부작용도 없이 작용을 하는, 균형을 수행하는 그 호르몬들이 뭐가 문제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신피질 호르몬을 이제 예를 들어서 50단위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20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못하는 거죠, 충분하게. 그러면 20을 다른 동물한테서 딱 추출을 해가지고 쫙 이 사람한테 주사를 하든지 뭐 알약으로 먹든지 어떻게 이제 그거는 복용 방법을 개발을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 완벽한데 50을 채워줬으니까 뭐가 문제냐. 이게 완벽한 만큼 또 완벽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 사람 인체에서는 30을 생산한다 그랬죠. 20이 모자라요. 그 20을 다른 데서 쫙 갖다가 20을 채워줬어요. 50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멀쩡하게 아주 금방. 이거는 즉석이에요. 호르몬이라는 것은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주 그대로, 예, 생각했던 대로 효과가 딱 나타나요. 모든 동물에 있어서 똑같이.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 환자 몸에서는 자기는 20이 부족했는데 어디선가 20이 왔어요. 20이 들어와가지고 50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그러니까 이 환자의 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내가 30만 만들어도 어디선가 20이 들어오는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50을 만들어야 됐을 적에 30을 만들었는데 20을 부족하게 만들었는데 다른 데서 20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30을 만들 게 아니고 요번에는 20을 만들자. 10을 더 적게 만들자. 그러면 어디선가 또 10이 더 들어와가지고 30이 채워져가지고 다시 50이 채워질 거 아니냐. 그러면은 몸이 또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몸뚱이는 자꾸 게으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그러면 이제 의사가 딱 보고 그 측정을 해가지고 아, 이제는 30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30을 또 갖다 딱 넣어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또 그냥 졸지에 막 잘 돌아갑니다. 멀쩡해요. 근데 이 환자 몸뚱이는 내가 20으로 내렸는데 또 어디선가 이제 30이 들어와가지고 부족한 게 없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환자 몸뚱이는 10으로 자기 생산하는 양을 10으로 딱 낮추는 거예요. 아, 그렇게 자꾸 뭐 채워지는데 내가 뭐 죽게 일할 거 뭐 있어? 아니, 조금 더 쉬어가면서 하자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10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40이 부족하죠. 전체적으로 부족한 양이. 그러면 이제 40을 또 딱 측정하고 40이 부족하구나. 40을 이제 이번에 딱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50이 되면 몸이 다 죽으려다 이제 갑자기 또 살아가지고 멀쩡합니다. 호르몬이라는 게 이래요. 이렇게 좋아요, 약이. 아, 직방에서 그냥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예를 들어서 콩팥이 그렇다. 부신, 이 콩팥의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만약에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처음에 부족해서 얼마를 넣어줬는데 자꾸 생산량을 줄여가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는 자꾸 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바깥에서 넣은 양이 이제 부족하게 딱 떨어지면은 환자가 그냥 금방 막 죽을 짓을 하는 거죠. 죽는 신용을 합니다. 아주 그냥 심한 그런 병의 증세를 나타내요. 당뇨병도 그렇죠. 인슐린도 마찬가지. 인슐린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혈당치를 조정하죠. 얼마가 부족하다. 그럼 이제 인슐린을 얼마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몸이 쌩쌩 잘 돌아갑니다. 멀쩡하게.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은 그 약효가 떨어지면은 이제 환자가 갑자기 빌빌합니다. 그러면은 인슐린을 딱 그 레벨을 체크를 해가지고 얼마가 부족하다. 그럼 얼마를 또 딱 넣어줘요. 더 넣어주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약효가 또 떨어지면은 생산하는 인슐린의 그 양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몸에서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아주 막 죽을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그냥 많이 금방 넣어야 됩니다. 넣으면은 또 반짝하죠. 무슨 뜻이냐? 모든 동물의 호르몬은 모든 동물 간에 똑같이 작용한다. 부작용이라는 거는 그걸 투입하는 당시에 없다. 왜냐하면 그 임무를 100%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100% 모든 동물에 있어서 호르몬 내분비에서
생산하는 호르몬이 부족할 때는 외부에서 투입을 하게 되면은 자체 생산량을 줄인다. 호르몬의 자체 생성을 줄인다 이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더 많이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 한도가 있다 이거예요. 어느 한도에 가면 이제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그 연거푸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다른 신체 장기가 이제 쇼크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침순학에서는 심장이 쇼크를 받습니다. 콩팥이 그런 난리를 치고 있으면은 심장이 이제 보대급을 받죠. 그것이 콩팥이 심장을 조정한다. 심쟁이들 말로, 심 공부를 하는 분들의 말로 하면은 그것이 수국화다. 수국화. 콩팥이 심장을 지배한다. 영향을 준다 그 뜻이죠. 그래 이제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벌떡증이 나가지고 더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을 투여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느냐? 부신 피질 호르몬도 물론 이 환자 몸에서 부족하지만은 콩팥 전체의 기능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느냐? 콩팥이 관여하고 관리하고 유지를 했던 신체의 모든 기능과 각 부분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신피질하고는 호르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는데 왜 그러지? 그것은 이제 콩팥 전체의 기능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몸 전신에서 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이건 뭐 속수무책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래요. 그것이 모든 호르몬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이 공히 똑같이 다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 말이 있어요. 자, 오늘 강의가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에는 시험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학이 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마지막 강의를 한마디 해서 마치겠다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니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 말을 이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으로 만든 약, 호르몬으로 쓸 수 있는 호르몬 제제 이 약들은 다 구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비싼 것도 많아요. 자연에서 축출한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싸죠. 옛날에 인슐린이 이제 그래가지고 무지무지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 당뇨병 걸려서 이제 인슐린을 맞게 되면은 그게 집안 망쳐먹는 병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근데 이제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는 이것이 노다지 나는 병이다. 당뇨병이 자기들한테 노다지를 앵겨주는 병이다. 이렇게 했고 실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당뇨병이 전 세계 사람들, 환자들의 돈을 다 제약회사에다 갖다 바치고 그 사람들은 고생 처절히 하다가 저항력 다 제로가 돼서 망쳐 들려서 몸이 다 망가지고 정신도 다 망가지고 뭐 주머니는 그 전에 망가지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은 다 거지 되고 병신되고 중환자 되고 그렇게 해서 다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네. 그 선생님 이제 교수님 말씀이 호르몬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참 기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약물이다. 그러니까 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을 늘 구비해서 갖추고 있어라. 그런데 주의할 것이 뭐냐? 갖추고 있다 해서 여차하면 쓰면 안 된다. 쓰면 안 돼. 왜 쓰면 안 되냐? 쓰고 난 다음에는 이게 더 악화되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건강도 말아먹고 그 사람의 재산도 말아먹고 가축도 말아먹고 가축도 결국은 돈벌이가 안 되고 적자로 들어가니까 그거를 도살장에 보내든지 집에서 잡아서 불고기 해 먹든지 아니 뭐 가축들 잘 키워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어떻게 좀 돈이라도 남겨야지 그게 이제 생업이 되는데 그 지가 잡아먹기 시작하면은 그거 되겠어요.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하지만 그것을 절대 써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번식생리 내분비학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내분비학 강의가 파란만장한 그 어마어마한 현대의학의 위험을 과시했던 내분비학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머리에 딱 담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는 이제 의사들 가르치는 일을 제가 뭐 힘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제가 악착같이 수행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이제 오늘은 뭐 진도 나가기도 따분하고 아이 뭐 그러고 뭐 날도 좋고 그래서 바깥 생각나고 고국 생각나고 저 어렸을 때 섬진강에서 낚시하던 생각나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교수님들 말씀을 딱 꺼내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라는 게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호르몬을 다 사다가 그냥 날짜 그거 뭡니까? 유효 날짜에 써 있잖아요 다. 그거 해가지고 냉장고에다 잘 이렇게 냉동고 냉장고에다 시원하게 잘 이렇게 보관을 다 해놨는데 쓰지를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교수님 얘기는 쓰면은 망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최고 권위된 권위 교수님이 뭐 거짓말 했겠어요? 저희들 앉혀놓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의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환자 보고 그냥 고사진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무당 불러다가 구슬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호르몬을 투여하기 전에 호르몬이 아닌 다른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을 했던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게 됐던 그 원인 제공이 됐던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 사람의 생활을 잡아주든지 감정을 잡아주든지 그 사람의 식생활을 잡아주든지 아니면은 개인 생활을 잡아주든지 침을 놔주든지 뜸을 놔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호르몬을 처음에 투여를 안 하도록 해야 된다. 이정표가 있어요. 고속도로를 쫙 가는데 여기 이쪽으로 오른쪽에 길이 쫙 나 있어요. 근데 거기 그 길 멋있게 나 있는데 거기 뭐 표를 하나 딱 붙여놨어요. 이 길은 들어가지 마시오. 위험합니다. 딱 써놨어요. 그럼 거길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거 못 보고 샥 들어가 버렸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위험한 일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뭐냐? 그 첫 순간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선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길이라도 길이 꼬불꼬불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요 길로 가야 된다 하면은 그 길로 그냥 천천히 그죠? 그래도 걸어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차 타고 가니까. 그렇게 살살 가면 되는데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급하다고 나는 그거 뭐 참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나는 뭐 부작용 같은 거 없다 호르몬 맞아도 난 괜찮다 나 돈도 많다 난 바쁜 사람이다 해가지고 옆길로 샥 호르몬 주사 맞는 길로 들어가면은 그거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기가 무진장 힘들죠. 왜?
호르몬을 마저 받지 않습니까? 호르몬 약효가 떨어지면 몸에 더 휘져요. 더 휘져. 그러면 호르몬을 더 맞아야 돼. 그렇게 두 번째 경험을 하니까 이거 답이 아니네. 그렇지만 이미 그 사람은 더 호르몬에 그 망하는 길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쥐가 뱀 입으로 들어가는 식이에요. 뱀한테 이렇게 탁 물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탁 물리면 어떡하느냐? 뱀 이가 이 옹이가 돼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가 안으로. 목구멍 안쪽으로 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쥐라 그랬죠? 쥐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은 가만히 있는데 쥐는 점점 이렇게 찔리지요? 이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낚싯바늘 같이는 쥐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러니까는 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거든요.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나가야지. 지금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찔리고 아프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쥐도 그 조그만 머리를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내가 거꾸로 한번 가볼까 해서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빨이 빠지는 것 같지 좀 덜 아프고 시원하거든요. 그렇지만 지 몸뚱이는 지금 뱀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 내가 이거 더 들어가면 안 되지. 나가야지. 또 나오려니까 어떻게 돼요? 뱀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아작아작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뱀이 깨무는 거 맞습니까? 안 깨물어요.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오려고 그러면 또 찔리죠. 그러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가서 쥐꼬랑지까지 샥 들어가요. 뱀이 잘 먹었다 고맙단 말도 안 해요. 그냥 문 따락따락 뜨고 또 다른 놈 먹으려고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그래요.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다는 것은 뱀의 조둥아리로 들어가는 쥐와 같다. 그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라는 거는 그보다 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생하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든지 가산탕pen하고 또 그런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하면서 얼마나 위로받겠어요. 그 사람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고생하고 그 호르몬 치료 받다가 말이지 그렇게 병신되고 절단 나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서부터 얼마나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 뉴스에 탁 내는 거예요. 뉴스에 내면은 이제 제약회사에서 다 그 약 쳐놨거든요. 손만 났기 때문에 이거 보도하면은 히트 칠 건데 사람들이 이거 시청자들 들어올 건데 이거 제약회사에서 우리한테 선전하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러면 이거 호르몬 이거 주사 이거 치료 받지 말라고 이거 좀 그러네. 눈치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아예 보도하지 마라. 그 제약회사에서 선전 끊어주면 말이야 우리 돈벌이 안 되고 말이지. 그건 그런지 굳이 할 필요 있나. 다른 것도 할 거 많은데 이러는 거예요.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의사가 또 그렇게 하고 의사가 대부분 비학을 다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을 딱 해서 의사고시 합격을 해서 스페인에서는 왕이 사인한 졸업증을 딱 가지고 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호르몬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인슐린이 부족해가지고 기운이 탕진돼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환자가 앰뷸런스에 실려왔는데 이거 인슐린 주사 한 방 딱 놓으면 그냥 딱 걸어서 뛰어다닐 텐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하죠. 자기 돈 드는 겁니까? 하죠. 그러면 그 환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인슐린 맞을 계획을 그날부터 쫙 짜줍니다. 이게 이미 프린트돼서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더 나은 생을 살다가 가느냐?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다가 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제약회사 약만 디립다 팔아주다가 가는 거예요. 고생 직살나게 하고 몸은 비쩍 말라가지고 기운은 하나도 없고 성질은 깐깐해가지고 지가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정을 띄고 돈도 다 잃고 사업도 못하고 그리고 죽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가족들도 참 좋은 소리 안 하죠. 아 그렇게 하고 죽으니 뭐 어느 가족이 좋아하겠어요? 네? 미망인이 좋아하겠습니까? 남은 가족이?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 탕진 다 하고 병신짓은 혼자 다 하고 아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참 정성스럽게 가르쳤던 의사들이 스페인에서 최고의 사립의과대학 그 예수회가 하는 그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을 나온 그 여기서 말하면 은행장을 아버지로 둔 그 아들, 그 의사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저보다는 이제 한 살 많은데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 의사는 전공 과목이 뭐냐면 내과 전문의였어요. 유럽에서는 네 나라 하는 사립의과대학 예수회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전 세계 뒤에서 그냥 로마 교황청서부터 주물딱주물딱 되는 그 단체 예수회 거기 출신 내과 전문의가 인슐린 맞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이제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가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이제 방송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요. 왜냐면 제가 이 의사를 너는 방송국에 나가서 전국 방송에 나가서 의사로서의 방송인이 되라. 너는 돈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다. 환자를 뭐 돈 받고 이렇게 치료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너의 아버지가 은행장으로서 스페인에서는 갑부이니까 너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해라. 해서 제가 스페인에서 네 나라 하는 방송국, 우리나라로 말하면 MBC 방송 같은 여기서 말하면 텔레싱코 5번 텔레비 예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갖고 죽었어요. 근데 이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또 가끔 보면은 또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이 알코올이 이게 당이잖아요. 술이 이게 다 당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 막걸리, 맥주, 뭐 이런 거가 이제 당도가 굉장히 높죠. 그럼 뭐 그런 술만 먹습니까? 양주, 그런 술 먹고 자꾸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어요. 도수가 약해가지고. 당분 농도는 높은데 도수는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입맛에 이게 뭐 맥주 같으죠. 그러니까 이제 위스키 도수가 센 걸로 이제 먹죠. 도수가 센 거를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주정 나와요. 술주정. 이 친구가 텔레비 나갔다가 한 번은 술을 잔뜩 먹고 제가 일하던 방송국 일하던 그 밑에 거기 이제 그란비아라고 중심거리에 알팔고 다 있거든요. 그 밑에 뭐 술집들 뭐 많죠. 거기서 이제 술을 거나하게 먹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 오래간만이다. 술 한잔 먹었냐? 들어와라. 그래 이제 얘기를 둘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술 먹은 티를 낸답시고 소리를 지르면서 절대로 당신은 애기가 5이다. 5인데 돈이 엄청 필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 자식들한테 집 한 채씩 사줘야 되고 당신도 스페인에 와서 고생했으니까 뭐 내 나라 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 돈이 무진장 필요한 사람인데 왜 돈벌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냐? 그 생돈 까먹고 텔레비나 하고 앉았고 허구한 시간에 에? 이렇게 고생하고 사느냐? 텔레비에서 우리 돈 벌자. 이렇게 이제 막 떠드는 거예요. 지도 돈 필요하대요.
왜냐 하니까 이 친구는 형제가 넷이 있어요. 다 이제 쟁쟁합니다. 변호사니 뭐니 해가지고 이 친구는 의사를 하죠. 근데 집안에 있는 형제들이 이 친구가 이제 병이 그렇게 있고 하니까 만약을 모른다 해가지고 각서를 받아놨어요. 자기는 유산, 부모의 유산 상속 그런 거 포기한다. 뭐 이런 거. 집안에서 재산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하도 막나는 짓을 하니까 몸도 아프고 인슐린이나 사러 뭐 밤늦게 뛰어댕기고 이러고 조금 회복되는 것 같으면 술이나 가서 퍼먹고 이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게 속이 상했겠죠. 멀쩡한 정신으로 있을 때는.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멀쩡한 정신에는 말을 못하고 말하자면 자기 선생한테 선생이라지만 뭐 제가 사실은 형제 같죠. 저 뒤를 보면 진짜 형제 같은 그런 사람인데 와가지고 방송국에 밤에 올라와가지고 술 취해서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그 소리소리 지른 그 뭐라 그럴까 나쁘게 말하면 난폭한 성질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호르몬 치료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의 배려가 망가져가지고 지가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도 한스럽잖아요 이거. 지가 누굽니까? 이 스페인의 그 유명한 예수회에서 만든 유일한 전 세계에 이름난 의과대학 나바라 의과대학에서 내과 전문의를 한 사람 아닙니까? 얘가 지금 호르몬 치료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너 호르몬 치료를 하기 전에 병을 낫는 데는 왕도가 없다. 제가 누가 한 말 같죠. 왕도가 없다. 병을 낫는 데는 왕도가 없다. 우리가 병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그런 병이 있으면은 안정을 하고 운동을 하고 소가 사는 것처럼 살아라. 제가 그랬죠. 제가 소에 대해서는 이제 졸업한 사람 아닙니까? 대학 졸업장 가진 사람 아니야. 제가 그래도 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너는 소같이 살아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한 번은 저 아빌라 여기서 한 120km 떨어졌습니다. 마드리에서 떨어진 아빌라에 저를 데려갔어요. 거기를 가니까 1200헥타 1200헥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지 작아요. 그 넓은 그 땅에 목장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자체 차량 정비소가 있어요. 벤츠, 트랙터 뭐 다 거기서 뜯어 고쳐요. 자기 집 안에서. 거기서 이제 들판에다가 소 먹이 심고 우사들 크게 지어서 그 안에 소들 이제 들여서 비우고 살찌는 소들을 이제 잡아서 자기네들이 먹는 거예요. 먹고 또 팔고 그렇게 하겠죠. 그 부자 은행장 아버지가 그런 또 재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저를 맞이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선생님 대접을 깍듯이 합니다. 저는 뭐 술도 안 먹고 호르몬 주사도 아직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또 이제 자기 아들은 선생이고 또 자기 아들이 저하고는 또 그냥 속내기 다 하고 사니까 이제 부모님도 저를 이제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하죠. 저한테 필요한 거가 있으면 뭐든지 부탁을 하라고. 자기는 몰라서 뭐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뭐 축산과를 다닌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모양입니다. 여기 와서 당신이 키우고 싶은 소, 말, 돼지, 염소, 고양이, 닭, 뭐든지 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가 사람 시켜서 기계 동원해가지고 다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그거 취미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1200헥타가 있는데 어디를 잘라서 쓰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정말 그 은행장 아버지로부터 제가 전폭적인 그런 그 지지, 후원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집안에 그런 의사 아들이라도 그 호르몬 시작해가지고 인슐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앞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기 텔레신코에 있는 그 사장님서부터 모든 사람들은요, 이 친구가 의사로서는 유일하게 텔레비에서 전속으로 의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의사였어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 잘 들어줘, 알아 하는데, 제가 뭐 쉽게 또 가겠습니까? 제가 하는 텔레비 방송국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또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보냈죠. 이 친구가 아주 말쑥하고 말도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두손 TV에 들어가시면은 유튜브 두손 TV에 들어가시면은 또말 이 데스포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이 친구가 합니다. 그 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프로를 이 친구가 해요. 저희가 1년 동안 둘이 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그 많이 쓰는 약, 대중적으로 쓰는 약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해설을 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 저희 은사님, 내분비학을 강의하신 은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오늘 이 55회를 해봤습니다. 뭐냐? 호르몬이라는 약은 이건 뭐 모든 동물을 막론하고, 어떤 동물을 막론하고 부작용, 특이성이 없이 100% 작용한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약 중에서는 최고의 약이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호르몬 약제를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쓰면은 안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기를 저는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호르몬 투여합니까? 하죠. 계속 합니까? 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환자는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조금 곤란하죠. 대답하기 좀 곤란해요. 그 사람들의 예후, 프로노스티코라 그러는데, 그래서 예후는 어떻습니까? 박습니까? 아주 그냥, 네? 환상적이에요? 아니면은 아주 지옥, 영라대왕 그 자체입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르몬 투여를 시작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이 섭생, 먹는 것서부터, 자기의 그 몸관리서부터 다 컨트롤 해야 된다. 특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생체의 기운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감정이나 그 호르몬의 불균형이나 신체의 기운의 부조화, 허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허실. 부족하고 남아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생기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조정해서 호르몬의 이상 증세를 조정해서 잡아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침수를 뭐 다리나 삐어서, 다리 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삐어가지고 목걸이 당겨봐요. 그거 뭐 누가 한 대 툭 때리고 가도 그냥 뭐 말도 못해요.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그거 뭐, 그건 진짜 그 병신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거 침 맞아서 잘 이렇게 걸어다니게 만든다.
또 그런 거나 하는 게 진술이지. 그런 거라니요. 그런 거라니요. 여기 축구 선수들 온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다리 삐어가지고. 뭐 그건 언제 한번 제가 할 때 있을 거예요. 66회쯤 가면은 혹시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 침 맞아 나왔는지, 왜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재밌어요 그 얘기도. 그래서 호르몬 치료로 갈 것이 아니고 절대로 그 길은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길거리에 이정표가 딱 붙어있다 그랬죠. 들어가면 여기는 지옥입니다 이렇게 붙어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샥샥 들어갑니까? 의사가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의사 들어가라 그러세요. 의사. 여러분 들어가지 마세요. 의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라고요. 그 의사 케이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은행장에 예수회 의과대학, 예? 유럽에서 최고로, 전 세계에서 최고로 치는 나바라 의과대학에서 내과 전문 의사를 한 이그나시오 두 손 텔레비에 들어가서 보세요.